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김순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희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희 의원입니다. 평택시 자원봉사 활동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누적 봉사 시간이 3,000시간 이상인 우수 봉사자에 대한 간병 서비스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도모하고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의 2에서 누적 봉사 시간이 3,000시간 이상인 우수 봉사자 간병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 의원님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보고안 담당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박창희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504호 평택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해 발의된 조례안은 김순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우수 자원봉사자 지원에 추가하여 누적 3,000시간 이상 활동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간병 서비스를 신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자원봉사자 예우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일단 뭐 이 평택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김순희 의원님이 대피 발의하셔가지고 이제 이 봉사자에 대한 일부 처우 뭐 예를 들어서 어차피 봉사라는 게 뭐 금전 등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 상당한 3,000시간이면 계산해도 상당한 이 시간을 갖고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한 거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이 조례 제정한 거에 대해서 뭐 잘하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 평택시에서 이 봉사 우수 봉사자에 대한 뭐 혜택이나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자치행정 과장입니다. 네. 그 공영주차장 사용하는 경우에 4시간 정도 무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크숍 갈 때 이제 지원해드리는 거 이제 그 정도 지금 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이제 평택시 이제 마일리지 통장이나 이게 보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평택시의 자원봉사자증 발급해서 이제 그거 아까 이제 이 기존 주변에 있는 이거 연계된 거기에서 할인 혜택 받는 것도 예, 아마 그게 있는 일부 것 있습니다.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할인 받는 것도 있는 것 예, 예. 같고 그리고 이제 우수 자원봉사증 발급은 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많은 시간에 이제 기적노조 뭐 2,000시간 이상 달성하게 되면 뭐 자원봉사 인증표도 뭐 그렇습니다. 예, 만들어 수여하시는 것 드리겠습니다. 같고 예, 예. 예, 보상하고, 예, 예. 포상도 하시고 뭐 예, 예. 더 나가는 뭐 자원봉사 워크숍까지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등등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김순희 의원님께서는 이 3,000시간 이 보면은 기본적으로 저희 평택시의 시간 이 봉사하신 거를 여기 보면은 이 2023년 12월 30일 기준 187명이에요. 3,000시간 이상이 187명. 네, 예. 맞죠? 그리고 이제 이 보면은 경기도 우수 봉사자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 동자봉이 뭐 은자봉이 금자봉이 도자봉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예. 네. 예,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뭐 2만 시간 이상 하신 분들도 있고 예, 있습니다. 네, 15,000. 그리고 이제 평택에서도 10,000시간 이상 하신 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9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한 5,000시간 이상 하신 분들도 거의 한 60명 가까이 되시고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평택 자원봉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이런 거 관련돼서 이런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서 간병 서비스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이분들이 이제 봉사를 많이 하고 어떻게 됐든 본인들이 노력해서 나중에 연세 드시거나 이랬을 때 이 몸이 이제 어느 정도 불편할 때 간병 서비스를 또 못 받는 분들을 대신해서 이런 거를 좀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신설되는 조항에 여기 지금 그 우리 지원할 수 있으며 간병 서비스 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 조례에 보면 26조의 시행 규칙에 이제 조례 시행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예, 이거하고 예. 좀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추가로 더 추가를 이제 할 거죠. 그래서 예, 이 조례에는 이 문구를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다른 법령이나 조례 이런 중앙 정부나 이런 데서 이런 간병비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있죠. 저희 시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없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런 조례를 해서, 지금 다른 시군도 지금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17개 자치단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인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 이걸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예, 그런 예. 규정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순희 의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민고총 처리의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읍면동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이건, 의사일정 제8항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이건, 의사일정 9항 자율형 공익고 2.0 운영을 위한 평택시 현아고등학교 업무협약 보고이건,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청소년 자유공간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및 보고의 건 7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9-487호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 중 2명이 2024년 11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시민고충처리위원 2명을 위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7월 시민고충처리위원을 공개 모집 후 8월 추천위원회 면접 심사를 통해 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 자격 요건과 동의 대상자 인적 사항 및 주요 경력은 동의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9-488호 평택시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평택시 지역 치안협의회 조례 구성원에 평택해양경찰서장을 추가하여 해양에서의 범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평택경찰서장과 함께 직위를 부의장으로 개편하여 지역 치안협의회의 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정책 공유로 각종 범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 치안협의회 구성 인원을 간사 1명을 포함한 20명에서 부의장을 포함한 25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부의장직을 신설하여 평택경찰서장과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부의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여 치안협의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9-489호 평택시 읍면 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 동삭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법정동 불일치에 따라 동삭동으로 통일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교동 40필지를 동삭동으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가 및 주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22년 4월에 최초 위탁하여 현재 합정동 소재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 수의 협약을 통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3년이며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지속시키고 향후 공익활동 지원의 협력 강화와 문화 확산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의 건입니다. 개정 사유는 세계화 시대에 맞게 국가명을 단체에 표기하여 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고자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에서 대한민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로 명칭 변경에 따른 규약 일부 개정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평택시 현화고등학교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해 평택시와 현화고등학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협약을 토대로 상호 협력하여 지역 교육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 자유공간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평택시 청소년 자유공간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평택시와 각 시설별로 선정된 수탁기관 간 위수탁 업무협약을 개소 준비기간에 맞추어 체결하였고 향후 진행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수탁 협약을 토대로 청소년 자유공간을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및 보고의 건 7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민고충 처리의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 의원입니다. 이 평택시 이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이 뭐죠? 네. 시민고충 처리위원은 사실 저희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고충 민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접수를 받아서 상담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행정기관에 뭐 시정 권고라든지 뭐 합의를 한다든지 의견 표명을 하고 아니면은 민원인한테 내용들을 또 설명하고 해서 약간 중개하는 역할을 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위원회가 발족이 된 게 이 관련 법률을 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2조에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게 2020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럼 어디 있던 계기로 해서 뭐 자발적으로 집행부에서 만들었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죠? 혹시? 예, 저희가 이제 관련 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일단 이제 구성하기로 집행 계획을 세워서 예, 2020년도에 전체 계획을 세우고 11월 달에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명이 있으시죠? 네. 예, 세 명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게 보면은 이 예산도 나름대로 수반이 좀 되는 걸 보면 이 근무 형태가 주 20시간이에요. 상근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상근이면은 뭐 거의 한 3일이 안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네, 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2.5일 정도 되는 거고 이쪽 기간은 4년 단임이고 이제 2명이 이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2명을 이제 추천을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1인당 활동비가 어떻게 됐든 이 수당 지원 없이 한 3,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세 분이면은 한 거의 1억 정도 되네요. 네, 9,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건 뭐 충분히 이해도 하고 뭐 설명하셔가지고 아는데 이제 제가 이 2023년도 이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상황 보고서를 좀 이렇게 보면 내역을 좀 이렇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뭐 저희 이 의원들이 받는 민원하고 대동소이해요. 거의 다 저희들이 받는 거 다 똑같은 게 여기에 실려 있어요. 이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 건수를 보면 아마 이 저희 의원님들이 받는 건수하고 뭐 거의 한 사람이 받는 건수 뭐 처리 건수하고도 거의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엄청 많더라고요, 의원님들이.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만약 이게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이 받는 거를 그대로 그쪽으로 토스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그쪽에 처리를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각 부서에다가 굳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쪽에서 절차에 의해서 딱 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저희 의원님들도 그걸 갖고 막 부서별로 막 다 해서 또 하면 엄청나게 집행부의 어떻게든 업무적인 효율적 문제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이 제도가 있는데 너무 이게 각 분야별로 다 하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좀 질의를 한 건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생각이? 예, 위원님들의 어떤 업무를 토스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같이 협의를 해주시면서 그 민원을 좀 처리하는 쪽으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주시면 저희는 얼마든지 같이 할 의향이 있고요. 다만 이게 원칙이 이제 그 당사자로부터 저희들이 민원을 받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당사자가 오셔서 좀 민원을 저희한테 접수를 해주셨으면 좀 좋겠다는 말씀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이런 중복적인 부분이 이렇게 막 있는데 이게 비효율적인 거 이걸 만들었어야 될까? 지금 제가 그래서 역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1년에 지금 많이 처리하는 게 2023년도 227건, 22년도 83건, 21년도 뭐 47건. 이거 개인 의원님들이 받아서 하는 민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3명의 이 위원들을 둬서 이거를 이 강행 규정도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서 해서 이런 분들을 또 여기 아까 위촉 해놓은 분을 보니까 여기 분도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한 분은 뭐 네, 아산시에서 예, 시민 현재 거주고 계신 두 분은 예, 관외에 거주하시는 서울시고 분입니다. 뭐 이런데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리적인거나 여러 가지 상황도 모르는데 이분들이 위원으로 와서 과연 이런 민원 일반 생활 민원 같은 거를 처리가 만약에 이 권익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야 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거라면 이런 분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 처리에 한 실적을 보면 기본적으로 다 생활 민원이 거의 한 70-80%예요. 뭐 불합리한 테니스장이 뭐 이런 예약 관련된 거, 대지용주 임야로 지목 변경한 거,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요청, 이 불법 형질 변경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매일 받는 민원인들한테 받는 이런 이 민원인데 이런 걸 처리하면서 이런 위원회가 존속할 수 있는 게 이게 맞는지 그 제가 좀 의심이 생겨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 위원회의 특성은 그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고 민원인들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행정기관에 그리고 집행부에 어떤 해결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인들을 위한 조금 더 민원인들이 이제 쉽게 상담을 하고 접할 수 있고 문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실제 이용하시는 그 민원인들이 좀 많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맞다 네. 제가 매년 건수를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희 의원님들이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 민원 해결은. 네, 근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도 적은 이 건수를 처리를 하는데 이 위원회가 과연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 임의 규정에 의한 이 위원회가 존속하는 게 맞느냐라고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거를 당연히 뭐 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처리한다 그러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이게요. 이제 저희 이 의원님들이 하시는 분야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더 많은 처리를 하는데 이게 이중으로서 있을 필요가 있나?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또 그 처리한 거 똑같은 것도 들어올 수도 있고 저희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잘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지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이게 몇 명 이게 공모해서 한 건가요?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전체 공모를 해서요. 네. 그분들을 이제 선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 뭐 1차는 당연히 이제 서류 심사를 해서 1차는 이제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먼저 이제 걸러서 2차로 면접 심사를 해서 최종 선발을 했습니다. 공모했을 당시에 몇 분 정도 지원 혹시 예, 올해 같은 경우는 22분이 응모를 하셨습니다. 22분이 응모하셨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위촉되신 분들 보니까 여기 그 평택시에 거주하지 않고 외부에 이제 뭐 서울에 계신 분도 있고 외부에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위촉하실 때 지역을 잘 알고 지금 아까도 우리 이경 의원님 이제 질의하셨지만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있는 분들을 좀 우선으로 선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분들이 지금 20시간 이제 근무잖아요. 근데 매일 출근하시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어떻게 지금 주 2회에서 3회 정도 출근을 하고 계시고요. 주 2회에서 예, 이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물론 관내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뭐 지역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기 계속 살던 분보다는 조금 불리할 면이 없잖아 있지만 이분들 경력을 보시면 다른 물론 이제 나름대로의 전문성도 충분히 갖고 계시면서 타 시군에서도 이런 옴부즈만이라든지 고충처리위원회 다수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에는 그간 뭐 적응하시는 대로 충분히 전문성을 살려서 좋은 활동을 하시리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그 접수 현황, 민원 접수 건수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가급적이면 지금 이제 이런 전문 자격 건축사 이제 이쪽에 아무래도 민원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전문 자격 있으신 분하고 그다음에
권익위에 이제 근무하셨던 분을 좀 선택하신 것 같은데, 예. 이런 분들도 약간 그 추후에는 지역의 연고를 갖고 이런 전문 자격이 되는 분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검토하셔서 추천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1년 한 번 하게 되면 4년이고 단임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단임 그래가지고 연임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이런 전문 자격이 있는 분들을 좀 위촉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가 잠깐 궁금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시민고청 처리 자격 요건을 보면 굉장히 그 자격 요건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전문적이지 않으면 이게 채용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그 자격 요건이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탄탄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우리 지금 3명 중에 1명은 우리 지금 사고 처리는 남성진은 우리 국장님 출신인데 이분은 아직 임기가 잔여 기간이 남아 있어서 지금 그 박대근이라는 분하고 정규영 님이 두 분이 이제 이게 임기가 다 돼서 다시 채용하는 거죠. 근데 이게 혹시 위촉 동의 대상 2명이 지금 일반 분야하고 시설 분야가 있는데 이분들 연령 제한 같은 건 있나요 혹시? 연령 제한은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만 예.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고령이신 분들이 조금 어려운 면이 좀 저희들이 좀 발견이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선발을 할 때는 조금 연령에도 좀 신경을 써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이제 똑같은 자격 요건이면 지역민들이 이제 다 같이 응모를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민들을 채용을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어떻게 뭐 그런 그 법 절차 위반 그런데 좀 이게 적용이 되는지요? 저희 선발 요건에는 그 내용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선발 요건에는 직무 능력이나 예. 아니면 이제 경력이나 그동안의 실적 뭐 이런 거를 좀 주로 위주로 봤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3변을 지금 운영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참작을 해서 내년에도 또 한 분 새로 이제 위촉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있는데요. 그때는 충분히 이걸 정상 참작하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이게 3분 중에서 한 분만 지역 분이시고 나머지 2분은 이제 외지 분이신데 물론 이제 행정 분야라든가 시설 분야에 전문적이신 분을 우리가 이제 모셔오는 그 조건이 돼 있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조건들이 우리 평택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분들도 우선 저희들은 뭐 우선 채용되기를 이제 바라지만 어떠한 한치의 그 정당성 없이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또 다른 분들을 또 임기가 만료돼서 채용할 때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민고청 처리의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읍면동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읍면동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이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요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 부지 관련돼서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익활동지원센터. 예. 잠깐만요. 잠깐 제가 좀 이따 다시 질의할게요. 예,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인데 이게 이제 수탁 기관이 이제 사단법인 흥사단 평택 안성지구에서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그 조례에 보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그 민간위탁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 보고의 건에 지금 성과 보고서가 첨부가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자료는 있는데요. 저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이게 재위탁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동의를 받을 예, 예. 때는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셔가지고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이거 여기 부침절에 보면 성과 평가 결과 이것도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네 분이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평가 결과 해가지고 정운길, 김정환님, 유명한 이렇게 네 분이서 성과 평가표를 작성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 성과 우선 성과 바로 보고서를 좀 주시고 저희가 예, 바로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사용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런 걸 좀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거 좀 네네, 주셨으면 예. 좋겠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남부하고 서부 쪽에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부에 지금 시민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예. 대행 역할도 하는 거죠. 네네. 예. 지원센터 같이 겸해서. 예, 예. 이 북부 쪽에는 이런 이제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예. 좀 이게 뭐 예산상 뭐 이렇게 바로는 안 되겠지만 좀 검토해가지고 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제 여기 북부 쪽에서 활동을 하시는 그 많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분들이 맞습니다. 많은데 그분들이 이런 사무실이 없어서 자기들이 어디서 회의할 때도 없고 이렇다 이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예, 좀 예.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예, 이기현 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입니다. 이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게 아마 위탁 기관이 세 군데가 아마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온 그렇습니다. 거죠. 예. 흥사단하고 예. YMCA하고 그러니까 최초 위탁 기간을 보면 이제 22년 4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한 2년 9개월 예, 예.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제 새롭게 저희가 민간 위탁 조례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재계약할 때는 뭐 보고건으로 하고 뭐 한 6년을 도래하면 아마 동의를 맞습니다. 얻게 돼 예.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아까 최재형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위원들이 저기 됐나요? 이 평가에 관련된 이 위원님들 선정은 그거는 내부적으로 이제 그 위촉을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촉을 누가 위촉을 하나요 혹시? 그거까지 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바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하신 정은길 뭐 이렇게 네 분이 계시는데 네. 네 분이 계시는데 나름대로 위탁을 했으면은 정확하게 이 평가를 해서 거기에 관련돼서 잘 하고 있으면 당연히 뭐 재계약을 하는 거고 뭐 더 잘하고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능력이 있는 뭐 기관이라고 하면은 뭐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 평가를 예. 다 했는데요. 예. 우수한 걸로 나와서 이제 저희가 재위탁을 하는 건데요. 그럼 바로 추가로 또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잘 뭐 위탁 기관이 뭐 잘 선정되면 뭐 재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잘 이 평가를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 의사 일정 제7항 평택시 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동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 일정 제8항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자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명칭을 이제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에서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도시 예, 예. 시장 협의회로 이제 바꾸는 그런 네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협의회가 이제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는데 예, 예. 이게 혹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 1년에 정기회의는 반기에 한 번이고 임시회의 몇 번 정도 소집을 합니까? 필요할 때 이제 그 소집을 소집을 하는데요. 하는데. 예, 대부분 정계회의가 대부분 대부분 네,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거네요. 예, 예, 예. 여기서 그 협의 사항들이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시장님들하고 이제 시장님들하고,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들이 모여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최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동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 일정 제9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평택시 현화고등학교 업무협약 보고서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자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이제 협약인데 지금 자율형 공립고 2.0이라는 게 지금 기존에 있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예,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자사고가 있습니다. 자사고가 자율형 사립고의 준말이고요. 그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자율형 공립고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자율형 공립고가 되면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정한 커리큘럼을 일부 변형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이 해당 교장들한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맞는 교육 정책을 지정되어 있는 것 위에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그나마 이 자율형 공립고에서 히트친 게 솔직히 이제 오산에 있는 세마고 같은 경우가 가장 최근에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면서 학력이 이제 부쩍 올라가 가지고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총목맞는 학교로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다시 한번 사업이 중지됐다가 다시 이제 사업이 재개가 됐고요. 그 작년 말에 시작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자율형 공립고가 에서 탈락된 데를 우선으로 선발을 했고 요번에 저희 현아고가 들어간 거는 이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쪽에서 이제 저희가 스타트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네. 지금 자율형 공립고 2.0을 보니까 이 지자체와 대학, 기업들도 같이 협약을 해서 주체와 협약이 돼서 한다고 지금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혹시 기업하고 이런 데는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이제 협약이 되어 있는 기업으로는 이제 기업이라고 좀 하긴 뭐하지만 경매 항만공사가 들어와 있고요. 항만공사. 예, 그다음에 이제 대학은 평택대하고 한신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교육과 과정에 이제 대학 교수의 강의를 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면 현아고가 서부 쪽에 있고 항만공사가 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지금 현아고가 약간 과학 중심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수업 커리큘럼을 갖다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교육부하고 해서 5년간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예, 5년 안에 좀 저희도 현아고가 빨리 자리 잡아서 지역의 명문고가 좀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쪽 기업들과
대학교하고도 협약서를 체결하겠네요. 예, 그 현하고에서 일괄로 해가지고 이제 체결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고졸 후에 대학 진학을 안 해도 뭐 해당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 그렇게 해서 취업하고도 연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현하고가 아시지만 현재 안중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지역에 읍면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농어촌 전형을 통해 가지고 좀 볼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생각보다 지역에 있는 그 학생들이 농어촌 전형에 대한 큰 혜택을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하고는 완전히 농어촌 전문으로 해가지고요. 전체 학생의 90%를 저희 평택 지역의 농어촌 지역 학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좀 규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10%가 경기도에서 뭐 평택시를 포함한 경기도, 그러니까 동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농어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현재 있는 규정을 활용해서 이제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이게 잘 운영이 돼서 명문고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이게 현하고가 원래 특화학으로 지정되지 않았었나요? 우리 평택시에서? 현하고는 현재 그냥 일반고였습니다. 인문계형 일반고였고요. 네. 요번에 이제 지난 7월에 이제 7월 말에 발표가 돼서 9월 1일자로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향후 5년간 이제 9월 1일부터 29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예. 그리고 이게 제가 궁금해서 자율형 공립고 2.0을 뭐를 뜻하는 거지? 2.0이라는 게? 예. 뭐 공식적인 명칭은 이제 교육청 예. 소관 명칭이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자율형 공립고 정책을 기존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하다가 약 4, 5년 정도 이 사업이 폐지가 됐었거든요. 폐지가 됐다가 아마 이제 새로 다시 시작되는 과정에서 자율형 공립고 2.0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게 2.0이라는 건 어떤 이 숫자는 뭐를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저희들뿐만 아니라 평택 시민도 궁금사항일 것 같아요. 예, 곧 제가 교육청에다 확인해가지고 예, 예. 예, 다음에 기회 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도 이렇게 자율형 공립고가 서부 지역이지만 이런 고등학교가 여기뿐만 아니라 뭐 이쪽 북부나 서부 지역 저기 남부 지역 쪽에도 이런 자율형 우리 그 공립고가 좀 생겼으면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평택시 현하고등학교 업무협약 보고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청소년 자유공간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군데죠. 소사벌점, 중앙점, 청북점, 신평점. 이게 지금 소사벌점은 이제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소사벌점? 현재 개소는 11월 14일을 예정으로 하고 11월 있습니다. 14일. 예, 그래서 보통 저희가 협약을 한 달 그러니까 진행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협약 일자보다 이제 위탁 일자가 결정이 되는 게요. 실제 개소일로부터 한 달 전쯤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야 개소 준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예, 한 달 전으로 해서 지금 예정은 11월 14일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1월 아직 14일. 예, 좀 공사는 이제 준공되고 있고요. 준공됐고요. 예, 아직 마무리는 안 마무리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준공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쪽 그 청소년 자유공간 이쪽이 계속 늦어져 가지고 예전에 그래서 11월 14일 정도 개소할 계획이다. 중앙점은요? 예, 의원님도 아시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 밑에 있는 3번, 4번 청북점과 신평점이 원래 23년도 사업 물량인데 네. 올해 초에 개소를 해서 네. 24년도 물량은 저희가 이제 올해 안에 개소를 지금 목표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소사벌점이 11월에 개소하고 중앙점이 지금 12월 안으로 가능할지 올해 안으로? 예, 같은지 좀 12월 안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승점은 아시지만 저희가 이제 임대 계약이 협의가 되다가 막판에 틀어지는 바람에 또 몇 개월 또 이게 진행이 안 됐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좀 작더라도 포승에는 조급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셔서 좀 면적은 작지만 그나마 이제 학생들이 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쪽 거리 위치 잡아가지고요. 지금 이제 곧바로 그쪽은 설계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설계 들어갈 계획이고요. 네. 지금 이 시설들 그 사용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기본은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예. 저녁 8시까지. 예,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 시간이 아무래도 학교가 있는 시간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처음부터 뭐 그렇다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어서 권고를 그렇게 드렸고요. 예, 그렇게 하고 주말에는 이제 아침 9시부터 6시 정도까지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6시. 예. 그 장기적으로는 그 이게 항상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학생들은 주말에 이용이 좋고 그렇다고 이 일하시는 종사자들은 또 일반인들인데 주말 내내 일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된 시설들하고 단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는 최대한 주중에 이틀을 쉬는 한이 있어도 좀 주말에는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래야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더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협의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토요일은 확실하게 토요일은 열고 있습니다. 확실하고 예, 그래서 일요일은 지금 이제 쉬는 걸로 돼 있는데. 예, 그래서 뭐 저희의 욕심이죠. 뭐 일요일까지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예. 이각 이제 각 그 점마다 지점마다 이제 2명 정도가 인건비가 책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2명 정도가 이제 거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예, 아시지만 이제 올해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재단에서 위탁해서 저희가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총복 신평을 하고 처음부터 저희가 인원을 한 명을 잡았던 이유도 한 명은 이게 힘들다라는 걸 아는데 저희도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나 재단이기 때문에 한 명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사자가 일이 있을 때는 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보충으로도 투입이 되고 그래서 진행이 됐는데 민간이 타게 되면서부터는 한 명 갖고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한 명이 화장실도 못 가고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현실적으로 2명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2명을 내년부터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간을 좀 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많은 권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추진 경과에 보면은 이제 수탁 기간 이제 모집 공고를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최초했고 이게 뭐 재공고를 계속 했었나요? 그 저희가 이 신청을 받을 때 네.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의 채용을 필수로 한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수탁을 신청하는 데에 사람이 아직 채용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수탁이 되면 와서 일할 사람을 구해서 들어와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군데가 그 당시에는 이제 신청이 안 돼 있었고 나중에 이제 희망을 하던 그 단체가 그런 사람을 구해서 다시 들어오게 된 상황입니다. 아, 구해서 다시 들어왔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공고 재공고가 선택하셔서. 나가게 됐습니다. 예. 그 여기 지금 각 지점에 그 수탁 공모에 접수한 업체들은 뭐 몇 군데씩 돼요? 다 보통 개소당 한 한 군데씩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한 군데라 해서 당연히 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여부라든가 결격사유 다 조회는 했는데요. 그거상 이제 하자는 없었고요. 저희 규정상 따졌을 때 보통 회계 규정은 이 공개 입찰에서 1인 입찰이면은 이거 이제 입찰을 취소시키는데 네. 위탁은 또 그런 규정이 없기 규정이 때문에 예. 그래서 다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 군데가 들어오더라도 그게 적정하면은 선정을 한다. 예. 이게 이제 일반 입찰하고 좀 틀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게 계속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고 지금 이제 늦어져가지고 이제 좀 이제 다들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기 포승점만 빼면 내년부터는 완벽하게 이제 이렇게 민간 수탁해서 운영이 되겠네요. 예. 이쪽에 그쪽 그 수탁 기관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이나 또 문제점 이런 것들 계속 체크하면서 개선 방향을 좀 찾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 의원입니다. 이것도 이제 관련돼서 이게 청소년 자유공간 민간이터 운영을 위한 뭐 업무 협약 보고의 건이긴 하지만 뭐 이 시설을 당연히 뭐 이 상위법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 시설 설치 운영해야 한다 돼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시설을 확충을 하는 거는 맞다라고 보는데 이 그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가 청소년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이 공간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봤을 경우에 그 이제 저희 이용 빈도나 예, 뭐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저기 와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주말이든 뭐 학교 외적인 시간에 와서 그 청소년 시설로 워낙 좀 광범위하게 돼 있으니까 청소년 시설이라는 게 그럼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좀 이 수탁 기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갖고 이제 청소년들이 만족스러운 그 공간인가를 한번 제가 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자유공간이라는 걸 추진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 시에는 아시지만 이제 무봉산 수련원이라는 수련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의 집이 이제 곳곳에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소년들의 니즈는 그냥 본인들이 학원이나 이런 짜투리 시간 그다음에 본인들이 잠깐 시간이 날 때 편하게 쉬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데서 이 자유공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본 방침은 자유공간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권유 때문에 오히려 그 공간에 가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공간은 책을 읽거나 뭐 간단한 게임을 한다든가 그래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주변에 많이 크지 않더라도 곳곳에 쉼터 같은 개념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일단은 자유공간에는 프로그램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어떤 지역에 청소년들의 니즈가 있다면 프로그램은 더 필요하다면 늘릴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만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4개의 공간이 어떻게 됐든 24년 10월부터 그 전에 뭐 운영하는 데가 어디가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저희 시는 이게 스타트였습니다. 스타트죠. 그러니까 예. 요게 지금 뭐 24년 10월부터 25년 1월부터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이용수가 거의 뭐 없거나 거의 극소수라 그러면 이 지금 운영 주체 협약 이 수탁 기관들이 있고 잘못 판단해서 이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만족스럽고 실 공간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불필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좀 잠깐 그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한 건데 이 어떻게 됐든 이걸 좀 만들어지면 뭐 단순히 청소년들이 와서 쉰다 그래가지고 그 공간만 만들어준다 그래가지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관련 과에서 잘 파악을 하고 추후에 이게 만들어져서 만약에 혹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 좀 잘 갖고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보강 설명 잠깐 드리면 예. 청북과 신평은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청북점 같은 경우는 평일 30명 정도가 오고 있고요. 주말에는 걸지 많이 올 때는 100명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이제 100명이 올 때는 한꺼번에 넣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 텀을 좀 정해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말에는 그래도 한 7, 80명 선으로 운영이 되고 평일에는 30명 미만은 꾸준히 오고 있고요. 신평점은 그 신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지하를 저희한테 10년간 무상임 대주셔서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평점은 평일날은 20명 미만 정도가 오는 상황인데 주말은 또 생각보다 좀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할 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청소년 문화센터에 그 청소년 참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뭐 내부적으로 저희가 뭐 신평점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댄스실이 2개가 계획되어 있다가 청소년들의 의견으로 하나는 노래방하고 포토존으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내부적으로 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궁금사항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4개
그 소사별 중앙점, 청북점, 신평점 4개를 지금 개소를 두고 있는데 이게 운영비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 소요 예산 산출 근거가. 근데 이게 소사별이나 중앙점이나 청북점이나 신평점 총액이 이제 그 9,670 이게 똑같아요. 동일하게 운영비라든가 이게 그 인건비는 무슨 이제 2명씩 채용을 한다 하니까 같은데 이게 운영비 같은 건 조금 차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 이게 운영비가 똑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예, 그 아까도 이제 서두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예. 만약에 자유공간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돌아간다면 예. 참여 인원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비용이 운영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편차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청소년들이 와서 편하게 쉬다가 갈 수 있는 공간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운영비에 편차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 운영비는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도 보고 드렸던 1년간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을 해보고 그거에 따라가는 뭐 전기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뽑아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일괄 잡은 거기 때문에요. 물론 또 이제 민간 위탁으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 운영이 되다 보면 뭐 시설별로 이제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그 차후 연도에는 그 지역에 맞는 상황으로 하고요. 지금은 이 신평점과 청북점을 저희가 거의 1년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일단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보니까 소재지마다 면적이 조금 틀릴 수도 있고 이제 이러는데 인건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비가 조금 이제 다를 수도 있다는데 일괄적으로 네 군데가 똑같대 상정이 돼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고 앞으로 그럼 프로그램이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이제 이러면 운영비가 좀 차이가 또 좀 더 있겠네요. 예, 근데 조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현재 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저희 지역에 5개가 있습니다. 예. 그쪽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풀로 차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생각은 그런 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자유공간은 자유공간대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시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 지금까지의 생각입니다. 네, 이게 뭐 많이 이용도가 보니까 평일에도 30명, 뭐 주말에는 뭐 100명에서 70명 정도 이렇게 이용도가 높고 그 청소년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그 좋아하는 시설이라고 저가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중앙동 그 시설을 한다고 할 때 많이 신경을 좀 한번 써보고 이제 이랬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소사벌점은 11월에 이제 저기 뭐야 같이 예, 11월에 개소 예정이고요. 하고 예. 나머지들은 이제 내년 뭐 내년 정도에 이게 되게 되네요. 중앙점은 12월까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12월. 예, 늦어도 1월에는 저희가 개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점에 평택에 YFC라는 단체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일단 YFC는 간단하게 지금 서정 문화의 집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서정점과 중앙점의 거리가 그렇게 뭐 도보로 하기에는 그렇지만 차량으로는 한 10분 거리 정도 차이밖에 안 나고요. 예. 현재 저희가 지금 구축해 놓은 자유공간 중에서 중앙점이 임대를 하다 보니까 네. 좀 저렴하게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임대가 가능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점이 시설적으로는 가장 늦게 되면서 좀 더 청소년들이 많이 원하는 그래서 이제 편하게 본인들끼리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편하게 혼자서 좀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쪽으로 많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같이 그 서정 그 문화공간하고 같이 중앙점하고 같이 운영을 하네요 이 기관에서.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문집하고도 얘기하는 게 자유공간에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면 주변에 있는 문화의 집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나와서 해줘도 저는 그런 게 시너지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각각의 시설별로 프로그램이 다 돌아가게 되면은 프로그램 가짓수만 좀 많아지고 수혜받는 청소년들은 더 적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요 기관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자유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그 지역 연계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좀 이렇게 침체된 그 공간이 아니라 활성화되고 누구든지 가서 배울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더 될 수 있는 공간이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많은 청소년 기대를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청소년 자유공간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회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